가계빚 1927조 원 역대 최대? 요즘 뉴스에 가계부채기가 부쩍 많이 나오네?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거야? 뉴스마다 숫자도 다르고. 아, 맞다! 민스키 선생님! 그분이라면 가계부채를 한 번에 설명해 주실 거야. 하이먼 민스키! 경제 호황기엔 사람들이 더 빚을 내면서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된다고 주장했죠. 그러다 한순간 민스키 모멘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박사님의 이론이 다시 주목받았죠. 안녕하세요 박사님, 혹시 시간 있으세요? 요즘 가계부채 뉴스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서요. 비오케이. 오랜만이네요. 어떤 일로 연락했나요? 요즘 뉴스마다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라고 하길래 너무 혼란스러워서요. 기관마다 숫자도 미묘하게 다르고요.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그래요. 혼란스럽겠어요. 여러 기관에서 다 다르게 발표를 했더군요. 그런데 다 맞는 말이에요. 단지 뭘 측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은행의 가계신용은 말 그대로 가게 가진 모든 신용을 합친 거예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에 신용카드 사용액 중 아직 결제되지 않은 금액까지 포괄해요. 반면 한국은행 자금순환 통계 기준 가계부채는 가계 외에도 개인 사업자 등을 포괄해요. 이 수치는 가계부채에 대해 모든 국가에서 사용하는 기준이어서 가계부채를 국가별로 비교할 때 주로 활용돼요. 아하, 그래서 같은 한국은행에서도 수치가 다른 통계들을 발표하는군요. 그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왜 다르게 나오는 건가요? 한국은행의 가계신용과 가계부채 통계는 분기별로 발표해요. 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기에 정책 대응을 할 수 있게 월별로 속보치를 발표해요. 포괄 범위도 가계신용이나 가계부채와 조금씩 달라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을 비롯한 주요 금융권 위주로 가계대출 동향을 파악하지요. 오, 한국은행은 전체 큰 그림을 보는 거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빠르게 주요 부분을 보는 차이군요. 정확해요. 결국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발표하는 거죠. 이제 알겠어요. 근데 경제가 성장하면 빚도 자연스럽게 느는 거 아니에요? 매번 최고치 찍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맞아요. 절대량으로 보면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부채도 함께 늘기 때문에 기록 경신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일이죠. 그런데 액수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소득이나 GDP 대비 부채 비율이에요. 소득 대비 부채 비율? 그러니까 버는 돈에 비해 빚이 얼마나 되느냐군요. 그렇죠. 주요 연구에서는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소비나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치를 80%에서 85%로 제시하고 있어요.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가계가 소비를 줄이게 되는 거죠. 한국은 지금 가계부채가 GDP의 90%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에구, 그럼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꽤 많은 편이네요. 네, 주요국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어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정부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에 힘쓰고 있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추세예요. 빚이 너무 빠르게 늘지는 않는지, 상환 능력은 받쳐주는지, 위험한 대출 구조는 아닌지 이런 걸 봐야 해요. 이번에 역대 최고라고 해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소득 대비 관리되는 중이라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천천히 늘더라도 소득 대비 증가세가 과하면 위험하고요. 아, 단순히 규모만 볼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늘고 있는지와 갚을 능력이 되는지도 봐야 하는군요. 맞아요. 제가 옛날에 말한 금융 불안정 가설도 그런 부분을 짚었던 거예요. 호황기에는 빚이 쌓여도 다들 괜찮다고 느끼지만 어느 순간 임계점이 오면 상황이 확 바뀌죠. 흔히들 그 빚의 축제가 끝나는 순간을 민스키 모멘트라고들 불러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말이죠. 내 이름이어서 조금 민망하지만. 뉴스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말. 빚으로 버티던 경제가 갑자기 무너지는 순간.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지금 당장 한국 경제가 민스키 모멘트에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경고 신호들은 잘 새겨들어야죠. 빚은 쌓일 땐 서서히 쌓여도 문제가 터질 땐 순식간이니까요. 네,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덕분에 가계부채 뉴스가 뭘 말하는 건지 쏙쏙 이해가 됐어요. 잘 됐네요. 궁금한 거 있음 언제든지 물어봐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박사님. 이야, 하이먼 민스키 선생님 덕분에 가계부채 뉴스가 이제 좀 보이네요. 앞으로 뉴스에서 가계부채 역대 최대란 말이 나와도 총액만 봐선 안 되고 GDP 대비 비율이나 증가 속도, 그리고 채무자들의 상환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어떤 통계를 보느냐에 따라 숫자가 다르다는 것도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